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마 줄거리인지 양파인지 모르겠습니다. 까도 끝이 없고 끌어올려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인 조국 교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비리의 종합선물 세트라는 용어는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다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신선한 느낌도 못 줍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것도 단순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통한 재산 불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예민해하고 절대 용서하지 못할 자녀의 교육에 관련된, 입학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미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박근혜 탄핵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하나의 발화점이 된 것이 정유라의 입학 문제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이 조국이 물러나야 된다, 법무부 장관 하는 건 반대다, 그대로 가도 된다, 청와대는 어떤 이 마지노선을 60% 이상의 여론이 돌았으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그만둬야 된다는 쪽이 한 4~5% 더 나옵니다만은 둘 다가 40% 선입니다. 40%대 선입니다. 그것도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는 조국이 물러나면은 여론은 60%까지 반대로 올라가서 덜 끓고, 조국이 불가피하게 물러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 태극기는 승리할 가능성이 있나?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물론 조국은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계속 뻔뻔함과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변호해 갑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변호해주고 청와대도 변호해주고 조국을 어떻게라도 법무부 장관에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파들, 정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호를 해줍니다. 근데 조국의 답변은 딱 하나예요. 청문회에서 모든 걸 얘기하겠다. 왜 지금 정직하지 않은 게 그때 가가 정직해질 수 있나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민정수석할 때 수도 없이 해봤거든. 청문회 통과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더라. 청문회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도 대통령이 결국 임명해 줄 거다. 그거 바라고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이 정도로 신문에서, 언론에서, 방송에서 진짜 치부가 다 드러났으면 더 드러날 게 없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직도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자료, 지금 안 까진, 그러나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는 자료임에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신문에 나온, 매일마다 신문이나 방송이 섹션별로 나옵니다. 오늘은 부동산, 그 다음 날은 동산, 그 다음 날은 동생, 그 다음 처제, 그 다음 동서, 그 다음 아버지, 그 다음 부인, 그 다음 딸과 관련된 학교, 한국연구재단, 뭐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안 건드려 놓은 데가 없습니다. 조국 자신은 1987년 6월 항쟁한다는 386이 지금 어깨에 견장 달고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자기들이 민주화 투쟁했다는 거 아닙니까? 군부체제에서 민간인 체제로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어낸 자기들이 운동권에 투사고 민주화를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운동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조국도 자기 자신이 그 대열에 서서 국가를 구하고 민주화를 했다고
떠들고 있으면서 1987년 조국은 6월 항쟁의 중심에 우뚝 서서 말 그대로 싸우기보다는 노해동을 만들었어요. 노해동. 노동자 해방운동. 그리고 89년 그걸 바탕으로 해서 89년에 산호맹을 만듭니다.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산호맹 만들면서 북한과 소련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만든 목적은 연방제 통일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그 당을 만든, 그 조직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과 소련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회주의화하는 거다. 남쪽을.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인 목표다. 이거 민주화 운동하고 관계됩니까? 근데 본인은 민주화의 화신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어요. 사실은 산호맹은 주사파들에 비해서 숫자도 적고 그 당시 모한 조직이 3,000명 정도예요. 핵심이 한 300명이라고 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주사파보다도 적고, 엄밀하게 말하면 주사파가 NL계열이면 이것은 PD 계열에 가깝습니다. PD 계열 쪽입니다. 그러나 정통 PD라기보다는 NPR 해서 National People's Revolution, 전인민 전민족 혁명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산호맹 만들어 놓고 2년 있다가 울산대 박사학위도 갖지 않고 박사 수료증만 가지고 울산대 법대 전임 강사로 들어가. 그 다음 해에 산호맹 조직 혐의를 받고 체포됩니다. 1995년 5월 21일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95년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그 해에 버클리 가서 1년도 안 된 해에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LLM 법학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또 버클리에서 법학 박사를 받아요.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98년 영국 옥스퍼드에 가서 연구활동을 하고 돌아오니, 그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고 오니 바로 99년에 특사를 받아 복권까지 합니다. 기회를 이용하고 잡는데, 법을 넘어서는데, 법을 탈법하는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데, 물론 혼자서 한 거 아니죠. 서울대 자기의 교수인 엘모 교수가 이 딜을 거의 다 봐준 거죠. 대한민국 역사가 이 꼴이에요. 산호맹과 주사파는 전혀 달라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냐? 이슈에 따라 서로 합칩니다. 세력 다툼은 아직도 하고 있지만 이슈에 따라 합쳐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조국 후보는 산호맹 회원이 아니다. 사교원,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교육원, 거기에 운영위원을 하고 정강정책실장을 했을 뿐이지 산호맹 회원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애만 그 엄마의 자식이고, 뱃속에 밖으로 나오면은 탄생하면은 출산되고 난 뒤부터 엄마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사교원이라는 게 산호맹의 존재 명분과 정책과 이념을 만드는 데야.
그 사교위원회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있었는 사람을 산호명에 가입한 적이 없다. 산호명 사교원 구분 못하는 얼빵한 우파들은 속을지도 몰라. 얼빵한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아 그런갑다 그거 별개인갑다 또 속는 거예요. 이때까지 속았으니 잘 속아. 만날 당하고도 당하는지도 몰라.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전 더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커밍아웃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주사파는 커밍아웃을 합니다. 왜 주사파라는 이 훈장을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울가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까지도 갖고 문화 세력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주사파가 견장이야. 근데 보수는 뭐냐고. 보수가 진짜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용기가 없으면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해도 청와대에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가 법무부 장관이 돼도 상황은 똑같아. 조금 차이 있을 뿐이지.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믿는 문 대통령을 지지해 줄 사람이라면 주사파 중에 누구든지 끌어다 쓸 거라는 거예요. 보수가 어떻게 커밍아웃을 해? 보수가 정체성이 없어요. 보수라는 용어는 에드먼드 버크라는 미국의 정치평론가 저자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보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킨다, 보수한다는 것도 있지만 conserve, 지킨다는 것도 있지만 보수, 뭐뭐를 보수한다, 수리한다는 repair도 있습니다. 그 의미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해야 될 가치는 뭐냐? 보수가 보수라고 하는 무리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보수의 가치, 핵심 가치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왜 그걸 지켜야 되나? 그것이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건국 이념입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보수주의예요. 철딱선이 없는 어떤 사람들, 생각 없는 사람들, 왜 자기 자신이 보수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태극기를 들고 나와주는 건 고맙지만 보수라고 얘기하면은 도리어 저한테 가르치려고 듭니다. 보수라 하지 마세요. 우파라 하세요. 우파가 뭡니까? 우파가 뭐냐고요? 반공하면 우파요? 좌파에 반대하니까 반공하면 우파요? 맞습니다. 부분적인 일리가 있어요. 반공 속에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까? 반공은 공산주의를 미워함으로써 우리의 존재 명분을 찾는 게 반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쟁취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끌고 나갈 때 우리가 보수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커밍아웃 하라는 게 그겁니다. 보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소리치고 있으니 주사파들은 자기들의 갈 길과 비전이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과 이론과 가야 될 방향을 확실히 가지고 그 이론에 따라서 그 방침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이때까지 훈련하고 외우고 홍보하고 설득하고 조직 만들어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 중도보수가 뭐요 도대체? 자유민주주의는 하고 자유시장경제는 안 하는 게 중도보수예요? 혹은 자유시장경제는 하되 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는 게 중도보수야? 중도개혁은 뭐야? 뭘 개혁한다는 거야? 자유시장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우파는 또 뭐야? 아까 제가 방금 대로 말한 것처럼 우파? 반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산주의에 철저히 각을 세우는 게 우파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자유라는 개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억제된다는, 자유가 억제된다는 느낌 자체를 주사파들이 가장 강력하게 보수를 공격할 때의 수국 꼴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자유를 다 획득한 것처럼. 보수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자기 스스로 보수라는 사람한테 보수가 뭐요 얘기 10명 중에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제가 커밍아웃 하라는 얘기는 정체성도 알고 나오라, 행동하라, 주사파처럼 행동하라. 무슨 요새 희한한 말을 용어를 만들어서 샤이 보수를, 샤이 보수, 주사파가 샤이 주사파예요. 샤이라는 말은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수줍음을 탄다는 거예요. 지금 수줍음 타고 있을 때예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닙니다. 치장이에요. 쇼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조직하고 활동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홍보하는 그 활동이 바로 보수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조국 아니라 조국 할배를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끌어내린다 치더라도,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했고, 자기 딸이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고, 조국이 어떻게 집행유예 기간에 석사를 타고 미국 대학에 가서 법학 박사를 받고 욕만 하고 치우는 겁니다. 창피만 주고 치우는 거예요. 주사파들 요거도 먹는다고 부끄러워할 사람인 줄 알아요? 거기에 철면피 까는 거로 수없는 시간 동안에 걸쳐 훈련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김일성 주석의 정통 혈통을 받는 민족으로서의 연방제 통일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함도 어떤 부끄러움도 다 견뎌낸다는 게 그들의 똘똘 뭉친 훈련이고 생각입니다. 퍼석에 빠진 게 보수라는 것들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앞으로 싸워야 될 일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보수와 주사파의 싸움입니다. 보수가 주사파를 이기려면, 다시 말하면 이 정통성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면 주사파만큼 보수도 정체성과 이념이 확고해야 돼요. 그런데 뭐 자기 자신을 당신은 어디에 속하요? 중도 보수요, 중도 우파요, 중도 개혁이요, 우파요, 보수요. 차이가 뭡니까? 경제는 뭐 좀 더 신자유주의 경제는 좀 더 기업을 억누르고, 당연히 주사파는 기업을 억눌러야죠. 기업을 억누르는 게 그들의 승리입니다. 왜? 노동자의 해방이니까. 그럼 보수는 뭐예요? 기업이 살아야 보수가 사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천지도 모르고 덩달아 보수 방송을 한다고 자칭 보수라 그러고 수십만의 애청자를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방송들이 자기 스스로 보수라 하면서 기업을 죽여야 된다, 삼성을 죽여야 된다, SK를 죽여야 된다 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스스로, 그리고 그게 팔로우들이 맹신적으로 따라가면서 맞다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고 있어요.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보수를 알면서도 보수를 엿먹이면서 그걸 가지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보수들이 하는 유튜브 들어보면요, 정치적 이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립이 전혀 안 되고 하는 분인, 죄송한 얘기지만 3분의 2는 넘어요. 태극기만 들면 무조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박근혜 석방만 외치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개헌을 해서 헌법에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그렇게 빼려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어떤 대통령도 개헌을 해도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진짜 가진 노력을 다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개헌 내용을 보십시오. 개헌 내용의 골자가 뭐예요? 그저 선거에 이기려고 대통령제를 하느냐, 의원 내각제를 하느냐, 이원 집정부제를 하느냐, 이것까지 싸웠어요. 게리맨더링,
선거구를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 호남과 경상도를 가를까? 이런 머리는 굴리고 있었지만 자유라는 말을 빼려고 시도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치열하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우려고 하느냐? 검사들도 얘기하고 판사들도 얘기하고 율사들이 얘기해요. 사법시험도 안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 하면 되냐 하는데도 그것도 전부 입을 뒤집어 쓰고 하는 소리에 치웠어요.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라 얘기했어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은 다 옷 벗으라. 옷 안 벗습니다. 검사들이 다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믿습니까? 검사들 중에 상당한 숫자도 주사파들인데 그들 눈에는 대한민국의 존재, 대한민국의 존속, 대한민국의 번역,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주사파의 핵심적인 이론과 이념, 남북이 연방의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인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된다고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 싸워야 돼. 그들이 뭐 정권의 충견이니 어쩌니 변주 굴리고 싸우면 뭐합니까? 우리 가치조차도 확실하지 않는데. 보수의 가치가 확실하지 않아요. 보수가 무엇이라고 제대로 이해하고 보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위해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도 8월 15일 같은 날 또 세파 네파로 갈라지는 거야. 태극기를 든 목표가, 태극기는 우리의 심장이고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이 뭡니까?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그리고 한미동맹을 지키는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 갈래 네 갈래 갈라지는 게 뭐예요? 정점에 있는 가치,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정점 가치에 동의하지 못하고 정점 가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파 네파로 갈라지는 거예요. 주사파가 세파 네파로 갈라지는 거 봤습니까? 트로츠키파, PD파, NPR파, 주사파, 자주파 이렇게 다 좌파는 갈라져도 이슈가 나오면 하나로 딱 합쳐져요. 태극기 들고 서로 싸우는 게 태극기 들고 싸우는 가관이 뭡니까? 태극기 들고 서로 싸우는 게 문재인 퇴진 1000만 명에 동참하라 하니까 박근혜 석방을 외치지 않으면은 우파가 아니다. 보수가 아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보수를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치는 아닙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또 제 유튜브를 박살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설사 내가 그런 피해를 입더라도 바르게 할 거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일전에 현충원의 박정희 대통령 띠잔디 위에 꼽혀있는 게 세부치로 만들었지만 잔디를 고정하기 위해서 잔디띠를 고정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더니 제 유튜브가 이틀 만에 구독자가 1700명이 빠졌습니다. 누가 주동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날 보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는데 이러니까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보수를 우습게 합니다. 제가 그거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을 폄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그 다음날 내가 광화문 연설을 해달라고 나갔더니 나를 보고 XXX라는 욕을 하면서 네가 광화문에 나올 자격 있냐. 그게 주사파가 하는 얘기 아니고 태극기 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개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지금 개인 예를 들지만 우리가 지금 조국을 끌어내리자고 난리를 치지만 조국을 끌어낼 힘도 한계가 있고 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하고 대통령이 강제 임명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국민이 반대하는 게 마지노선을 60%로 보는데 아직 반대하는 게 60%가 안 돼요. 48% 정도밖에 안 돼요. 조국이 그대로 법무부 장관 가야 된다는 게 41.7%로 어제 어떤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지만 그렇게 갈까요? 60% 안 되면 청와대의 대통령은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 안 하고 강제 임용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래도 내년 총선에서는 이기겠다. 왜? 이 보수라는 게 지립멸렬이고 저거들이 자기들을 네이밍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 이쯤이야 간단하다. 그거를 조국을 강남의 지역구로 지정을 해주고 내년 4월 총선에 안 내보내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 시키겠다고 생각을 바꾼 것 자체가 이만하면 자유한국당 때려잡는 건 간단하다. 이만하면 보수를 때려잡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저거들끼리 찌르고 뽑고 싸우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정점이 없으니까 정체성이 없으니까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뭘 위해 싸우는지 싸우는 목표가 서로 저렇게 다르니까 그걸 봤습니다. 그걸 우리의 허점으로 봤어요. 우리의 약점으로 봤어요. 우리의 취약점으로 본 겁니다. 이번 조국 후보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수입니다. 보수. 샤이 보수.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은 행동 안 하지만 표 찍을 땐 달라. 그런 지금 허위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샤이 보수가 아니고 지금 보수가 하는 꼴들이 카워드 보수예요. 카워드. 겁쟁이, 비굴한, 비겁한 보수예요. 주사파가 간교하고 영악하고 자본주의에 빨대 꽂고 자본주의에 단물은 다 빨아먹으면서도 연방제 통일을 위해서 김정은을 하늘같이 모시면서도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보수가 반드시 봐야 될 게 목표 설정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 목표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도 하나 돼가 목표 설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리멸렬한데 조국이 물렀으면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 보수가 이겨, 이 나라를 다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로 기반을 탄탄하게 해서 끌고 갈 자신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행동은 안 하지만 마음은 보수야. 그건 이제 비겁한 보수예요. 샤이 보수가 아니라 지금이 그렇게 내숭 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만들려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보면 그들이 지금 내숭 들고 있어요. 샤이 좌파, 샤이 주사파입니까? 샤이는 책임 회피를 위해서 하는 용어가 샤이입니다. 샤이 보수라고 할 때 용감한 보수가 되십시오.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보수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 떨어지든 관계없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무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